많은 분들이 치실과 칫솔만 잘 쓰면 잇몸이 좋아진다고 굳게 믿고 계시죠. 저도 연구 초창기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천 명의 잇몸을 직접 살펴보면서 완전히 다른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잇몸을 살리는 결정적인 행동은 양치도 아니고 치실도 아니었습니다. 양치 전에 이걸 먼저 하면 잇몸뼈 손실이 멈추고 잇몸이 다시 단단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잇몸 질환 연구에만 매달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자기 치아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사이에는 단 하나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시린 증상이 생기면 더 열심히 양치를 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치실도 억지로 넣어보시고 가글도 더 자주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잇몸을 더 빨리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실제로 잇몸병의 90% 이상은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와 치아 사이 깊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그 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양치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강하게 문지르면 멀쩡한 잇몸까지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30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잇몸을 망가뜨리는 6가지 잘못된 습관과 이를 해결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지금까지 잇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거예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현재 잇몸 상태를 알려주세요. 며칠 전에도 67세 이정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에 양치도 꼼꼼히 하고 치실도 열심히 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앞니가 조금씩 벌어지고 시큰거리기 시작하면서 불안해지셨다고 하더군요. 이정자님은 하루 3번 양치도 빼먹지 않고 일주일에 서너 번은 치실도 사용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잇몸에서 가끔 피가 나고 찬 것을 드실 때마다 이가 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셨겠죠. 저는 생활 습관을 하나씩 여쭤봤는데 결론은 늘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치아와 치아 사이, 그리고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그 깊은 틈을 거의 닦지 못하고 계셨던 거죠. 칫솔로는 절대 닿을 수 없는 그 부분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정자님처럼 많은 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치아 면만 열심히 닦고 정작 세균이 숨어서 잇몸을 공격하는 깊은 틈은 방치하고 있으시거든요. 이건 마치 방을 청소할 때 책상 위만 닦고 서랍 안은 그대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잇몸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이정자님도 양치 전에 딱 한 가지 루틴만 바꾸니 2주 만에 피나는 부위가 줄고 씹을 때 불편함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시린 증상도 많이 개선되셨어요. 이런 변화를 볼 때마다 제가 왜 이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잇몸이 왜 자꾸 약해지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잇몸을 망가뜨리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잇몸 건강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칫솔만 믿는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양치만 열심히 하면 잇몸도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잇몸 질환은 치아와 치아 사이 깊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국내 구강건강조사에서도 잇몸 문제의 주요 발병 지점이 치간 부위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칫솔 모가 절대 닿을 수 없는 그 좁은 공간에서 세균이 번식하고
염증이 시작되는 거죠. 69세 박세윤 님도 하루 3번 양치했지만 치아 사이 틈은 여전히 세균이 쌓여 있었습니다. 검사해 보니 잇몸뼈가 이미 상당히 내려가 있었어요. 칫솔질은 치아 겉면 정리용으로 생각하시고 깊은 틈은 다른 도구로 관리해야 합니다. 칫솔로 억지로 치아 사이를 긁으면 잇몸만 더 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칫솔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두 번째 문제는 치실의 한계를 모르는 것입니다. 치실은 음식물 제거에는 좋지만 잇몸병을 만드는 세균막을 제거하기엔 힘이 약합니다. 해외 구강위생기관에서도 치실은 보조도구일 뿐 깊은 잇몸 틈 세정력은 낮다고 발표했습니다. 72세 문지성님은 치실을 매일 썼지만 잇몸뼈가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치실로는 끈적한 세균막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거든요. 특히 잇몸 아래쪽 깊은 부분은 치실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세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치실은 얇게 낀 음식만 살짝 빼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세균막은 다른 도구로 처리해야 합니다. 치실을 세게 누르면 잇몸이 찍히면서 오히려 염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치실을 사용할 때 잇몸이 아프거나 피난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 문제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이게 정말 핵심인데요. 잇몸병의 90% 이상은 치아 사이 깊은 틈에서 시작됩니다. 국내 잇몸 건강 연구에서도 치간 청결 여부가 잇몸뼈 유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는 결과가 반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치간 칫솔을 무서워하시거나 어려워하십니다. 66세 서아진 님도 처음에는 이걸 치아 사이에 넣어도 되나요? 라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치간 칫솔을 쓰기 시작한 뒤 시린 증상이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양치 전에 치간 칫솔을 먼저 넣어 길을 찾고 맞는 사이즈로 한 번만 왔다 갔다 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헐거우면 사이즈를 올리고 아프면 하루 이틀 작은 사이즈로 조절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치간 칫솔을 쓰려다 겁나서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문제는 강한 칫솔질입니다. 세게 문지르면 깨끗해질 것 같지만 잇몸은 오히려 더 빨리 약해집니다. 현장 연구에서 부드러운 자극이 염증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반복됩니다. 70세 정동영님은 소리가 날 정도로 양치하다가 오히려 치아가 더 시려졌습니다.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 표면이 벗겨지고 치아 뿌리 부분이 패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균이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칫솔은 잇몸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느낌으로 사용하시고 치아의 곡선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면 됩니다. 딱딱한 칫솔은 절대 사용하지 마셔야 합니다. 부드러운 칫솔모가 잇몸 사이사이까지 들어가서 세균을 제거해 주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치카치카 소리 나게 닦아야 속이 시원해지시나요? 다섯 번째 문제는 과한 가글 사용입니다. 살균 가글은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써야 합니다. 매일 쓰면 입안 균형이 깨집니다. 살균 성분을 장기간 사용하면 맛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고 치아 착색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65세 오이나님은 매일 가글을 사용하다 입맛이 변해 식사가 힘들어졌습니다. 입안에는 좋은 세균도 많이 살고 있는데 가글로 모든 세균을 죽이면 자연스러운 균형이 무너져요. 특별히 심한 염증 있을 때만 단기간 사용하고 평소에는 미온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가글 후 바로 물로 헹구면 효과가 사라지므로 사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입냄새 걱정 때문에 가글을 자주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 문제는 당분과 산 노출입니다. 콜라, 주스, 시큼한 음료는 치아 표면을 약하게 만들어 잇몸을 쉽게 자극합니다. 국내 식품 분석 연구에서 산도가 높은 음료는 치아 손상을 빠르게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4세 유경수님은 유자청을 매일 한 스푼씩 드시다 치아 민감도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산성 음식이 치아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면 그 부분이 잇몸 염증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자주 먹는 것이 문제이므로 횟수를 줄이고
먹었다면 물로 한번 헹궈주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시큼한 음료 후 바로 양치하면 치아가 더 약해질 수 있으니 20분 후가 좋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매일 드시는 달고 시큼한 음료가 있으신가요? 이제 이 원인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조금 더 깊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치 전에 치간 칫솔을 먼저 사용하는 것입니다. 치아 사이 깊은 틈은 하루만 비워도 세균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치간 칫솔 사용을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누르면 잇몸이 다칠 수 있으니 부드럽게 돌려 길을 찾아야 합니다. 틈에 맞는 사이즈를 찾아 한 번 넣고 한 번 빼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하세요. 들어가지 않으면 더 작은 것을, 너무 헐거우면 한 사이즈 큰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하루 이틀 사용하다 보면 잇몸이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은 양치 전에 어떤 순서로 세정을 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실천법은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 마사지를 하는 것입니다. 잇몸은 큰 힘보다 반복된 부드러운 자극에서 회복력이 생깁니다. 딱딱한 칫솔과 거친 문지름은 금물입니다. 잇몸 테두리를 따라 둥글게 움직이며 마사지하듯 닦으면 세균과 염증이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특히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선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칫솔을 45도 각도로 대고 작은 원을 그리듯 움직이면 됩니다. 세게 누르지 말고 칫솔모가 잇몸 사이사이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오늘부터 칫솔을 부드럽게 바꿔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가글을 특수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입안의 모든 세균을 계속 죽이면 좋은 세균까지 사라집니다. 장기 사용은 맛의 변화와 착색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염증이 아주 심할 때만 단기간 사용하고 평소에는 물로만 헹궈주면 충분합니다. 만약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거나 심하게 붓는다면 3-5일 정도만 가글을 사용해 보세요. 그 이후에는 다시 물로만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입안의 자연스러운 균형이 회복되면서 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글을 일상처럼 사용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네 번째는 식습관에서 과한 산과 당을 피하는 것입니다. 잦은 산성이나 당분 노출은 치아를 약하게 만들어 잇몸 부담을 키웁니다. 특정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게 문제이지 가끔은 괜찮습니다. 먹었다면 바로 양치하지 말고 물로 헹군 뒤 20분 정도 지나 양치하세요. 산성 음료를 드신 직후에는 치아 표면이 일시적으로 약해져 있습니다. 이때 바로 칫솔로 문지르면 치아가 손상될 수 있어요. 물로 한번 헹구고 시간을 두면 침이 치아를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에 단 음료를 몇 번 드시나요? 다섯 번째는 하루 한 번 치간 관리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루틴 하나가 잇몸뼈 손실 속도를 크게 늦춥니다. 사이즈가 헐거우면 세정력이 떨어지니 꼭 맞는 크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저는 밤에 자기 전 루틴을 추천합니다. 치간 칫솔로 먼저 틈을 비우고 그 다음 부드러운 양치 한 번을 기본으로 잡아보세요. 이 순서가 중요한데 치간 칫솔로 큰 덩어리를 먼저 제거해야 칫솔질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잇몸에서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계속하시면 금세 피나는 것이 멈추고 잇몸이 단단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수 있을까요? 여섯 번째는 잇몸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거울로 잇몸 색깔을 확인해 보시고 칫솔질할 때 피나는 부위가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건강한 잇몸은 연한 분홍색이고 단단합니다. 만약 잇몸이 빨갛게 부어 있거나 자주 피가 난다면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부드럽게 관리하시고 치간 청소를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잇몸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지만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하시면 반드시 개선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실과 칫솔만 잘 쓰면 잇몸이 지켜진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잇몸을 무너뜨리는 건 치아와 치아 사이 깊은 틈, 즉 칫솔이 닿지 않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치실이면 다 해결된다. 양치만 열심히 하면 된다. 가글로 세균을 죽이면 깨끗해진다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올바른 관리는 치간 칫솔로 먼저 틈을 비우고 그 다음 부드럽게 잇몸을 마사지하는 양치,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후에는 적절한 시간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뼈가 계속 내려가고 앞니가 벌어지거나 튀어나오는 변화가 생깁니다. 70대가 되면 음식을 제대로 씹기 어려워지고 말할 때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더 심해지면 치아를 잃게 되어 전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60대든 70대든 잇몸뼈 소실 속도를 멈추고 평생 내 치아로 살 수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나는 것도 멈추고 시린 증상도 개선됩니다.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웃을 때도 자신 있게 웃으실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양치 전에 치간 칫솔 한 번만 넣고 빼는 루틴을 들고 싶습니다. 이 변화 하나가 잇몸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출발점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서울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치간 칫솔을 처음 사용하실 때는 가장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하세요. 들어가지 않는다고 억지로 넣으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돌리면서 길을 찾아보시고 한 번 들어갔다가 한 번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약국이나 마트에서 치간 칫솔을 사서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달 후에는 잇몸 상태가 확실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간 칫솔 사이즈를 어떻게 고르는지, 어떤 모양이 어떤 분에게 맞는지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잇몸 마사지하는 정확한 방법과 건강한 잇몸으로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30년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것은 결국 작은 습관의 힘이었습니다. 거창한 치료나 비싼 도구가 아니라 매일 밤 5분간의 올바른 관리가 평생 건강한 잇몸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건지 아니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